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날 고용에 이어 간밤 미국의 비제조업 지표까지 예상에 못 미쳤습니다.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은 3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6.5를 기록해 전월의 56.9보다 소폭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이후 3개월 내 최저치지만 톰슨 로이터 전문가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최근의 고용지표 부진에 대해 일시적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3월 고용지표 부진이 미국 고용시장의 둔화의 전조인지 여부는 연준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리 정상화 시기는 지표에 달려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란이 원유를 수출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국제 유가는 간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6.1% 그러니까 3달러 오른 배럴당 52달러 1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이체 선물 시장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5.8% 올라 배럴당 58달러 15센트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그리스가 오는 9일까지 채무를 상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스가 예정된 시한은 9일 상환을 확인하면서 IMF 채무 불이행, 디폴트 가능성은 줄어들게 됐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성명을 내고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이 이달 9일까지 IMF의 채무를 상환하기로 했으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앞서 바루파키스 장관과 비공식 회담을 통해 그리스 채무 문제를 논의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진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 충격이 성금요일 이후 휴장한 다음에 처음으로 거래되는 간밤 뉴욕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됐었는데요.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면서 증시가 부담을 느껴 하락하기는커녕 오히려 금리를 조기에 인상하기 어렵겠다는 분위기가 줄을 이루면서 호재거리로 작용을 한 모습인데요. 때마침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가 미국의 연준의 금리 정상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고 언급을 한 것이 오히려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까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연준이 빨리 금리를 올릴 수 있겠느냐, 여기에 의문부호가 든 것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오히려 안도 랠리를 보인 측면이 큰데 때마침 간밤에 나왔던 3월 ISM 제조업 지수가 아닌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표도 전월보다 또 한 번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고용 지표 충격을 오전장에 빠르게 흡수하고 결국 반등을 이루어냈는데요. 3대 지수가 얼마나 올랐을지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다우지수는 17,880에 마감이 되었고요. S&P 500은 2,080, 그리고 나스닥은 4,900선 정도 초반에서 마감을 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3대 지수 보시다시피 모두 0.6%씩 나란히 올랐습니다.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권에 머물렀었는데 빠르게 낙폭을 만회한 이후 계속 플러스권에 머물다가 0.6% 이상 마감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유럽 증시는 오늘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부활절 끝나고 나서 월요일인 간밤까지도 이스터 먼데이라는 이름으로 휴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가는 급등해서 이 소식은 꼭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이란이 원유를 수출하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었었는데요. 간밤에는 또 재미있는 분석이 하나 제기가 되면서 유가는 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란은 실질적으로 원유를 수출하는 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분석 속에 공급 과잉 우려가 잠재워졌고 때문에 유가는 급등해 WTI가 50불을 회복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뒷배경 중에 하나는 에너지주가 선전했기 때문도 분명 있을 텐데요. 잠시 후면 우리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됩니다. 그 여파 꼼꼼하게 짚어드리죠.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증시를 둘러싼 주요 이슈 관련된 전망까지 자세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오늘도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그리스 사태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설마 디폴트를 내겠나 했었는데 역시 피해가네요. 9일 데드라인이었던 IMF 채무 상환을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가 14일 날, 그 9일 날 갚아야 될 IMF 채무 상환을, 채무의 상환액이 4억 5,800만 유로였는데 이것을 제때 상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는 사실은 그거 외에도 그것은 우선 급한 불은 껐지만은 바로 14일 날도 14억 유로의 그 상환이 돌아오고 5월 달만 하더라도 약 60억 유로 정도의 그 상환액이 돌아오는데 사실은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40억 유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반면에 그리스는 단기 외채만 해도 약 1,000억 유로 정도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좀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그리스의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잠복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닷새 후인 14일에도 14억 유로 정도 국채 만기가 도래한다라고 해서 디폴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자, 목요일에 있을 우리 국내 내부적인 이벤트인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3월 전격적으로 금리가 인하되지 않았습니까? 시장이 들썩거렸었는데 연속적으로 금리를 내린 적이 있나요? 확실히 연속 인하는 부담일 텐데 이번에는 그래서 동결 분위기가 우세하더라고요. 때는 없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8월 달에 내리고 한 달 쉬었다가 10월 달에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속 인하는 종래에 2008년도에 워낙 그 경제가 안 좋을 때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연속 그리고 2009년 1월 2008년 9년 또래는 근데 글로벌 금융 위기였기 때문에 연속 인하를 5번 정도 했습니다만 그거 외에는 연속 인하가 없었습니다. 예. 자, 그래 일단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금융 위기가 아닌 다음에야 지금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진 않을 텐데 올해 안으로 그러면 추가 인하를 하게 될지 어제 말씀하신 걸 비춰볼 때 미국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연내 사실 좀 낮아졌고 한다고 해도 올해 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적 여유는 좀 생긴 셈인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시는지 된다면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어제도 1,084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원 100엔 환율이 911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그대로 놔두면은 원달러 환율이 1,070원대까지도 떨어지면 780원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원 100엔 환율이 800원대까지 진입하게 되면은 금년 들어서 3개월 동안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수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우선 금리를 인하해야 할 필요성은 큽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연속해서 4월 달에 또 내릴 것인가 아니면 이제 5월 달에 내릴 것인가 그런 문제인데 왜냐하면 금리를 한번 내리면은 그 파급 시차가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뒤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반기 금년 말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금년 아마 4분기 정도 들어서면은 한국도 그 미국 금리 인상의 태풍권에서 벗어나기 힘드니까 제 생각으로는 늦어도 5월까지는 금리를 내려줘야만이 미국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 한국 경제가 좀 미국 금리 인상을 견딜 만한 좀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추가 금리 인하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이번은 아니고 그 다음 달 5월 금통위 정도는 해야 효과도 미국의 금리 인상 이전에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요. 안심전환대출 효과도 좀 봐야 되니까 한 달 정도는 이번 달은 동결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각에서는 한은의 이번 금통위는 사실 동결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주목할 것이 금통위 직후에 있을 한은의 수정 경제 전망 발표 내용이다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올해 GDP가 한 3% 안팎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난번 한국은행이 수정 전망이 3.4% 1월 달에 내놓은 것이 3.4%였는데 현재 그것도 달성이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이 벌써 금년 1, 2, 3월 연속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금년에 수출 증가율
사실상 증가율 1~2% 방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면서 사실 성장률이 3%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 이번 이제 그 금통위 직후에 발표되는 하는 수정 전망이 제가 보기에는 3% 내외, 잘해야 3% 방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 내외, 그다음 물가 상승률도 지금 현재 0%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도 연간으로 한 1% 내외 이런 정도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결국 뭐 다 같은 얘기네요, 그죠? 예, 지금 원화 강세 때문에 수출이 어렵고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성장률이 꺾일 건데 한은이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번에 동결되더라도 오늘 한은의 수정 경제 전망 시청자 여러분들 꼭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해 봐야 되겠지. 근데 잠시 후면 종전대로라면 한 30분 정도 있다가 1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할 것 같은데 어제 이미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높아진 눈높이에 꼭 맞는 실적 발표를 해 줄까요? 예상적인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1분기 실적을 한 5조 5, 6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이미 이제 시장에 반영돼서 어제 주가가 147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으로 아마 한 5조 한 6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반도체라든지 혹은 그 모바일 폰 쪽에서 실적 개선을 생각해 볼 때 그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역시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반도체가 일단 실적을 앞에서 이끌어주고 좀 부진했었던 스마트폰 쪽의 수익성까지 개선이 되면은 예상치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그런 영업이익을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네요. 결국 돌아보면은 삼성전자 지난해 3분기 실적이 바닥이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분기가 4조 600억 원으로서 이게 바닥이었는데 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위기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그 위기설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갤럭시 6 시리즈를 갤럭시 S6와 S6 엣지를 이번 4월 10일 날 곧바로 며칠 뒤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것이 굉장히 시장에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약 7, 8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내면서 좀 더 삼성전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는 당초 뭐 비수기인데 이 비수기가 지난해 4분기보다 괜찮아진다면 3분기는 바닥이라는 얘기가 될 거고 갤럭시 S6 모멘텀까지 단다면 성숙인 2분기는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삼성전자 주가 전망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이제 147인데 뭐 7만 원대인데 네. 오늘 이제 발표되면은 뭐 그때는 150만 원까지는 갈 것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갤럭시 S6 시리즈가 발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올라서 한 160, 70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가가 많이 찌었지만 그래도 실적 모멘텀이 향후에 더 튼튼하게 뒷받침된다는 걸 감안해 볼 때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삼성전자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오정근 특임 교수님의 분석 있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계속 지금 상승 가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왜 제가 아침에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낙관적 관점을 좀 유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지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지금 시장은요 굉장히 강한 상승세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뭔가 자꾸 순환해서 올린다는 얘기는요, 시장을 더 이상 밑으로 뺄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데 내 종목은 왜 이런가, 여러분들 고민되신다면 이제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시장의 산업군들, 그 산업군들의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 이런 것들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밤에 외신과 그 다음에 국내 최대의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인데요. 자, 여기 자, 간밤에 외신 미국 증시하고 유럽 증시를 좀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갈게요. 자,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요 조금 급격한 상승세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110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자, 이것은 금리 인상의 지표가 불안해지면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올라온 거예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고용 지표가 불안하다는 것은 결국 금리 인상 시기가 뒤로 늦춰질 수 있는 부분들에서 리스크가 상쇄된다, 이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쪽의 지수를 좀 볼게요. 독일의 닥스는 이틀째 소폭 좀 조정을 보였고요. 프랑스의 까크와 영국의 FTSE 지수는 오히려 조금 올랐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크게 변동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전일 말씀드렸죠, 그죠? 알렉시스 치프라스와 리카르도 총리가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그죠? 그리스 최종 쪽으로 좀 디폴트 위기는 넘겼다, 이런 급한 불 껐다, 이런 이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와 리카르도 총리가 극단적 선택을 하진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샤오미의 회장이 지금 바로 셀카봉을 들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뭐 이게 크게 중요한 기사는 아니고요. 샤오미가 참 삼성의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어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이 좀 굉장히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죠? 자, 밑으로 기사들을 좀 내려볼게요. 자, 내려보게 되면 어제 말씀드렸던 빅인베스트, 이제 비콘에 투자를 하고 있다. 즉 큰손 투자가들이 비콘에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이게 나옵니다.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기부 BOJ의 구로다 총리에게 하이어 그레이드, 좀 더 높은 등급을 줬다. 누구보다 된 아베, 그러니까 아베 총리보다 좀 높은 등급을 줬다, 이런 얘기 기사가 나오고요. 자, US 데이터, 그 미국의 데이터는 왜 무게를 더 뒀다는 얘기죠. On Japan Share, 일본 증시에 무게를 더 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기사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 기사를 보게 되면요. 자, 요 위에 보면 구로다 총리에 대한 칭찬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사가 나왔었죠. 그런데 자,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기사 보게 되면 예. 기사 보게 되면 일단은 일본의 BOJ의 구로다 총리에게 높은 평점을 줬다. 경제학자들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데이터들, 즉 그러니까 US 데이터의 어디 일본 쪽의 주가에다가 무게를 좀 싣고 있다,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베의 정책과 그리고 BOJ의 구로다 총리의 통화 정책이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켰다는 얘기죠. 가격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생기면서 이들의 제품들이 또다시 부흥기를 좀 맞이했고요. 특히 자동차 산업 쪽에서는 도요타나 닛산, 그리고
이런 도요타, 닛산 이런 회사들, 혼다 이런 회사들이 또다시 가격 경쟁력을 가지면서 상승세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이 디플레이션 공포에서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낙관적 관점이 유지된다는 게 미국의 데이터가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팬의 니케이스닥, 그러니까 이 니케이스닥의 평균값이 0.2% 정도 된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일본은 좀 기분 좋게 외국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게 참 기분 좋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떠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느니 이번 주에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율이 지금 급격히 또 안 좋아지고 있죠. 환율이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신다면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결국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환율에 지난달에 단행되어진 금리 인하는 과연 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결과적으로 미친 날을 살펴보면요. 영향을 미친 날을 살펴보면 며칠 되지 않아요. 한 3, 4일?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하게 인하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좀 선제적 대응, 그 다음에 파격적 단행, 물론 파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자면 이런 파격적 단행이 좀 문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을 이 외신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일본도 양적 완화와 그리고 이런 통화 정책으로 결국은 일단은 위기를 자꾸 모면해가고 그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기업들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본다면 우리도 조금 금융당국이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최대의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자 1084원 80전 다시 1084원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걱정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한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여러 기사에 대해서 꼭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추가적 금리나 단행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가. 근데 지금은 금리 동결 쪽으로의 무게가 더 쏠리고 있죠.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자, 금리 동결이 되더라도 시장은 나빠질 건 없어요. 그렇지만 시장이 나빠질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이 환율 생각해 본다면, 한은의 파격적 단행, 조금, 촉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뽑아온 기사를 좀 살펴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 디폴트 위기 급한 불 껐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14일 14억 유로 단기 부채 상환일 디폴트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자, 급진자파 결별해야 문제 해결, 중도자파 연합 구성해야 조언도. 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채무 상환 관련 절차 이행 등 논의 6일부터 진행을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는 소리겠죠. 급한 불 껐지만 디폴트 우려는 여전하다. 그렇죠. 디폴트 우려는 여전하죠. 그리스의 근본적 재정 문제를 위해 급진자파와 결별해라. 자, 시리자 긴축 철회. 그리고 구제금융재협상, 채무탕감, 뭐 이런 기사들이 주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은, 크리스틴 리카르도 IMF 총재가, 바로 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이죠. 9일까지 IMF의 채무를 상환해야겠다고 확인했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리카르도 총리의 얘기,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 문제는요, 오히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유럽에 대한 위기감은 좀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를, 잡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럽의 위기감이 해결된다는 것은, 지금, 유럽 관련주들, 그리고 대유럽 수출이 강한 쪽들, 자동차 쪽에,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셔도 좋다는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자동차는 여전히 자동차 완성품 쪽 아닙니다. 현대차, 기아차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즉, 유럽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둘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 그죠? 그 다음에, 차량 경량화 관련주, 현대 EP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에코 플라스틱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해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죠. 화신테크라든가, 이런 회사들.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 코디에스, 이런 관련주들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좀 압축을 시켜 나가셔야 된다.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쌍용차의 흐름도 좋습니다. 쌍용차의, 티볼리 기사, 티볼리가 판매 호조가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쌍용차는 완성차 쪽이지만 조금 한번 보셔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면서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핀입니다. 자, 이 얘기 왜 안 나오나 싶었습니다. 그죠? 차세대 신소재 그래핀, 결국은 이 그래핀은 가장 완벽한 물질이다. 우리가 흔히 이병헌 씨가 광고했죠. 메탈은 가장 완벽한 물질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그래핀 역시 지금 가장 완벽한 물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 걸쭉으로 배열된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꿈의 소재라고 왜 불리는지 이유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꿈의 소재, 전략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고는 내용이고요. 2025년까지 매출 19조 원. 그래서, 고용 5만 2천 명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꿈의 신소재 개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쪽으로, 기사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핀 전류 수송 구리의 한 150배 수준이고요. 강도는 강철의 200배 수준이랍니다. 그만큼 꿈의 신소재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죠. 전류 수송 자체가 150배라면 그만큼 많은 전류 수송을 할 수 있고, 강성이 지금 세기 때문에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그래핀이 꿈의 신소재로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래핀 사업화 촉진 로드맵을 확정을 했다는 내용, 이런 기사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래핀 관련주들이 뭐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얘기는 한 걸음 뒤로 좀 물러서서 여러분들을 온라인 쪽으로 모셔와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 공개 방송을 합니다. 제가 이걸 마치고요, 바로 공개 방송을 진행하니까 그때 들어오셔서 그래핀 관련에 대해서 상세한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얘기는 잠시 온라인 방송 쪽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좀 오시도록 제가 지금 사실은 무료 공개 방송이니까요. 사실은 여러분들 좀 유도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래핀 관련주들 인터넷에만 찾아봐도 여러분들 충분히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대장이 될 만한 주식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상세한 내용들은요,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강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대유신소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그래핀 관련주로 분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금 그래핀 관련주들 꽤 앱은 많이 나옵니다. 하나케미칼도 그래핀 관련주로 사실은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를 좀 드릴 테니까요. 공개 방송으로 많은 참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김승현 회장이 나옵니다. 최악 상황에도 현장을 지킨다. 김승현의 믿음 경영 통했다.
얘기 나옵니다. 하나, 이라크에서 2조 추가 수주를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죠. 자, 이라크 내전에도 불구하고 김성현 회장이 세 차례나 방문을 했고, 이 이라크 신도시 비스마야 사회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추가 수주를 했습니다. 자, 김성현 회장의 행보가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과 빅딜을 하는 등, 김성현 회장이 경영 일선에 돌아오면서 하나의 달라진, 확고하게 좀 달라진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최근 들어, 주가의 흐름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더 지속적인 보유 관점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한 번에 어떤 단발성 어떤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 김성현 회장이 기업에 대한 재고를 가치하기 위해서 지금 가치 제고를 위해서 그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동 사업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이 아니고요. 살려보겠다는 거죠. 하나를. 그리고 이라크 내전을 쳐서는 기업과는 달리 더욱더 그쪽의 방문을 통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예전에 하나 김성현 회장의 이런 행보는 뭐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사실 국가 위기를 늘 어떤 그 그룹의 기회로 삼아가는 경우가 많았었죠. 사실 뭐 방위산업체 1위 기업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신다면 이 하나 김성현 회장의 어떤 그 경영 방침 그리고 경영 마인드를 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설, 화학, 뭐 태양광 분야까지도 성과 목표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 주가가 조금 좋았던 이유를 여러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은 뭐 저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지만 이 태양광의 어떤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죠.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돌아오지 않으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태양광 관련주들은 그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아직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중국의 침해로 인해서 살아 돌아오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돼요. 중국 대형 태양광 업체 몇 군데가 자빠져야만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주일 동안 공개 방송을 합니다. 자, 시간은요 8시 5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딱 1시간 40분을 신문 강좌 보충 강의를 하는데요. 신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경제지를 읽으면서 주식과 연관 짓는지, 그리고 주식과 연관 지었을 때 내가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매도 포인트는 언제쯤 잡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얘기들 강의를 통해서 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성장 동력이 주어지는 신성장 동력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꿈의 신소재 그래핀에 대해서는 그 관련 섹터들 전체적으로 훑어가면서 아마 대장주를 제가 꼭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문 강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자, www.sentv.co.kr로 지금 바로 접속하셔서 이렇게 호랑말코 같은 사나이의 방송 듣기를 시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제 목소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되지는 않고요. 8시 50분부터 방송이 시작되니까 그때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여전히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투자 전략 하나 말씀드린다면 명확한 종목 장세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종목 장세죠. 집중 투자 전략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저는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시즌2를 맡고 있는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이드코 멘토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닥이 660선, 200월봉선을 주시하셨는데 뚫어냈습니다. 코스피는 종가상 아직 박스권 안에 머물곤 있는데 박스권 돌파 여부는 곧 있으면 나올 삼성전자 실적에 달려있다고들 하더라고요. 파라다이스는 잘 가다가 어제 수급이 안 좋아지면서 급락했는데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얘기부터 들어보죠.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오전장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오후장 들어서면서 2050포인트에 대한 저항 부담을 또다시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서 음봉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플러스 0.5% 정도에서 강보합권까지 밀렸던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어제 이제 증권주들하고 건설주들 그리고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움직였던 종목들이 제한적이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양매도에 나서면서 개인들이 매수해줬던 모습들 상당히 불안했던 모습이었지만은 사실 어제 이제 연기금이 받쳐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상당히 어떤 밀릴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제도 2050포인트가 강력하게 돌파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매수했던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항은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곧 발표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일단 간밤에 마감한 다우지수와는 조금은 별개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로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냐 아니면 어느 정도 현재 구간에서 변동성이 나오냐에 대한 중요한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지속적인 기관 매도세가 나오는지 2050포인트에 대한 돌파 체크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도 촉각을 기울이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지속적인 종목별 장세의 흐름들이 조금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제 추천을 드렸던 싸이 관련주들, DI라든지 이스타코, 어제 이제 DI가 또다시 4.5% 정도 상승이 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우상향적인 부분으로 올라선 그런 부분이었죠. 중국 앨범 판매와 더불어서 신곡 발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5일선 지지 패턴에서의 200일선 돌파. 200일선이라고 하면은 오늘 한 8,700원 정도 가격권이 되겠죠. 8,700원 정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9,000원대까지도 슈팅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스타코도 좀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스타코도 추천드리고 다음날 9% 정도 급등이 좀 나와주었다가 어제도 장중에 5% 정도 또다시 이제 급등이 나와주었죠. 상당히 좀 파워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싸이 관련주들 앞으로 더욱더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결국 이제 실적이 되면서 재료가 뒷받침되는 종목군들 선재료 푸차트적인 부분들로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선이 굵은 투자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한 10% 정도 급등이 좀 나와줬고요. 그리고 YG 엔터나 SM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결국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싸이 관련된 이슈나 3년 만에 컴백한 빅뱅이라든지 EXO 같은 대형급들 가수들의 어떤 컴백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2015년도이기 때문에 엔터주들은 이번 연도 여름까지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추천드렸던 녹십자 MS 요 종목은 어제 말씀드릴 때 오늘은 모아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슈팅, 그러니까 오늘 정도 확인을 하자라고 했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역시나 이제 어제 한 2% 정도 상승했다가 되밀리는 모습이 좀 나와주면서 음봉마감하는 그런 패턴이 좀 나와주었죠. 현재 이제 21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어느 정도 슈팅이 조금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22,000원 정도까지 수익을 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의 상승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한 종목 좀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 이오테크닉스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상한가 팩토리 시즌2를 첫 방송할 때 추천주로 들고 나왔던 하나쌤이라는 종목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추천하고 바로 한 7% 정도
수익권에 들어오게 되면서 출발이 좋았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이 하나쌤하고 같은 업종의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적은 어느 정도 증가 추세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반도체 기업들 앞에서 말씀드린 DI 같은 경우에도 싸이 관련된 모멘텀을 빼면 반도체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그런 기업인데,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이 거의 이제 좋아졌죠. 사실 오늘 나올 삼성전자의 실적도 시스템 반도체의 실적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기대가 되면서 기타 종목들에 대한 실적 또한 지속적인 진흥화, 그리고 이제 사물인터넷의 어떤 그런 미래 지향적인 부분들이 제4의 물결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IT 산업의 어떤 핵심에는 또 반도체 쪽에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의 성장성이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일단 이오테크닉스의 실적도 어느 정도 양호한 그런 모습이죠. 매출액과 이익폭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올 상반기 이익률 또한 향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예상되는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역시나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서 121선을 지속적으로 타면서 기고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 11만 5천 원대 지속적인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양음양 패턴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서서히 모아가시는 전략, 그리고 13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폭을 점진적으로 기대해 보시면서 손절가는 11만 원 정도 짧게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학과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을 감안해서 이오테크닉스 모아가자 전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두코멘트와 함께했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습니다. 속보로 먼저 전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은 5조 9천억을 달성했다고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출은 47조 정도로 예상보다 한 3조 정도 적게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이제 양은 조금 줄었고 질은 괜찮았다, 이런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신수윤 대표님 바로 모시고 삼성전자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실적 결과 나온 가운데 오늘 아데나 투자자문 신수영 대표 모시고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도 일단 영업이익 보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제 주가가 많이 뛰었네.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뭐 실적 발표 방금 최일인 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5.9조 원 실적. 어쩌면 지금 현재 이때까지 계속해서 시장 내에서 물론 이제 그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된 수치 5조 2천억대 수준보다 훨씬 더 한 7천억 정도 더 많이 나오는 어찌 보면 그 말씀하셨던 대로 서프라이즈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실적 발표 이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뭐 시장 컨센서스 수준보다 조금 정도 넘어서는 수준 정도라면 어제의 삼성전자의 주가 상향 부분 2.5%가 넘는 상승이었죠. 이 상승 부분이 오히려 선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오늘 일시적으로 좀 매도하는 쪽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적 발표 실제로 잠정 실적 발표치가 5.9조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정도 줄은 것에는 틀림이 없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 한 12% 정도 증가하는 그런 숫자를 나타냈다라는 점, 시장 전망치인 5.2조 원 전 분기와 동일한 수준 비슷한 수준보다도 오히려 훨씬 10% 이상의 증가치를 발표하였다라는 점 자체가 저는 좀 서프라이즈성으로 오늘 시장 내에 대두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제 2.5% 상승, 그 부분이 5.9조 원이라는 실적 전망치 증가분, 실적치 증가분, 이 부분에 어떤 상응하는 그런 수치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에 국한되지 않고 삼성전자의 실적에 국한되지 않고 삼성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관련 IT 부품, IT 장비 쪽까지도 영향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그
전체적인 투자 심리 분위기 속에서는요, 전체적인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어제 같은 경우 뭐 관망 양상이 상당 부분 짙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부분을 조금 좀 안도 심리로 좀 전환시켜주면서 안도 랠리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시금석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어찌 보면요, 외국인도 매도를 했고 기관도 매도를 하는 그런 쌍끌이 매도 장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보합 1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강보합세 마감을 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뭐니 해도 삼성전자의 상승 부분, 그리고 증권주의 상승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정 부분 오늘 뭐 큰 폭의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은 나타날 가능성은 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상승세는 분명히 유지될 만한 그런 초석을 마련했다라는 그런 평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이면 아마 재료 노출로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많이 올라서 오늘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크게 더 어제 올랐다 한들 밀릴 주가는 삼성전자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을 뛰어넘는 영업이익, 뭐 매출은 기대에 좀 못 미쳤지만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요. 잠정 실적은 부문별로 실적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이죠. 반도체가 더 크게 선전했을까요? 아니면 스마트폰이 생활외로 정말 많이 팔려서 좋아졌을까요? 저 개인적인 판단은 앞쪽, 그러니까 그 반도체 쪽, 메모리 쪽이 훨씬 더 선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한번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갤럭시 S6 물론 이제 그 발표가 되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매출액에 뭐 반영이 많이 되었다라고는 여겨지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그 반도체 부분, 메모리 반도체 부분 쪽의 선전, 삼성전자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47% 정도 됩니다. 이 부분들, 계속되는 메모리 시장의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들,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뭐 IoT 쪽, 그 사물 인터넷 쪽하고도 이제 그 맞물리게 되면서 계속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전체적인 산업 경기의 긍정적인 부분에 어떤 그런 효과, 톡톡이 봤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가장 큰 것, 이제 그 문제는 1분기 실적 발표 5조 9천억이라는 숫자. 여기에 사실상 시장에서의 평가 내지 시장에서의 전망, 기대 부분은 2분기 이후가 조금은 더 개선될 여지가 훨씬 크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하다는 점 역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갤럭시 S6 이제 그 본격적인 신제품 출시가 되면서 본격적인 매출에 기여를 하게 되고 이익에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숫자, 그런 이제 그 어떤 그 평가 부분, 기대감 부분 분명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매수세에 가담을 하는 뭐 외국인이랄지 기관이랄지 이런 그 주요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 자체는 2분기 이후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 다른 경기 민감주와 비슷한 양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화학주의 반등 부분, 중국의 어떤 그 경기 부양책 기대감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의 바닥이라는 인식 크게 확산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같이 맞물리면서, 그리고 계절적인 성수기 진입도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게 되면서 2분기 이후에 대한 실적 상향치, 실적 상승 기대감 부분들, 삼성전자도 절대 예외는 아닐 것이다라는 것, 우리 시장의 큰 그림 속에서의 어떤 그 분위기, 전망을 밝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조금 좀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주가의 움직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변수 뭐니 해도 환율 쪽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달러화의 약세 전환 부분, 물론 뭐 추세적인 약세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지금 현재의 시장 분위기 자체는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달러화의 강세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달러화의 약세 분위기로 전환되었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수출 그리고 일본과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독일차와 경쟁을 많이 하고는 미국 시장에서의 그 수출 자동차 수출에 대한 어떤 그 둔화 불안감 부분들이 우리 완성차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완성차 업종에 조금은 좀 주가 움직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은 일단은 환율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부품주, 장비주까지 보여지고 이것은 어닝 시즌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상당히 띄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환율의 급락과 관련해서 우리 자동차주들의 전망이 어둡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간밤에 또 하나의 변수, 유가가 5% 이상 급등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시장 변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어제 우리 시장의 오후장쯤에 이제 우리 시장에 소식이 전해왔죠. 사우디에서 아시아 지역 원유 수출 가격을 올리겠다,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뉴스 들려왔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금 좀 저런 부분도 있었죠. 정유주의 긍정적인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주가 그 전에 조금 좀 많이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 어쨌든 좀 차익 실현 분위기 좀 나타나게 되면서 조금은 좀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판단이 이렇습니다. 유가의 일시적인 상승, 일시적인 하락 이 부분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요. 지금 현재 국제 유가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 것인가? 과거 100불대에서 지금 현재 50불대로 내려와 있다라는 것. 오히려 조금 좀 유가와 관련된 업종이나 그 종목 부분은요. 모멘텀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절대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리 시청자 여러분까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100불 시절에서 50불 시절로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그 부분 유가 수준이 절반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실적에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분명히 나타납니다. 항공과 해운이 가장 큰 그런 대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해운주들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그 유가의 움직임에 따른 어떤 그런 모멘텀 플레이보다는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지금 현재 국제 유가와 연관되어 있는 업종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의 접근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유가 레벨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으니만큼 반토막 날 정도로 저유가 수혜주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역시 잔파들 신경 쓰지 말고 맞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다시 얘기를 좀 종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실적이 좋았으니까 당장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매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이 부분은 일단 궁금하고요. IT 부품주 가운데 휴대폰 쪽이 유리할지 아니면 뭐 시스템 반도체도 턴어라운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쪽이 유리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주가 지금 현재 뭐 180만 원 목표 주가 모 증권사 리서치 하우스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이 부분 어떤 그 주가의 뭐 절대 수준, 밸류에이션 수준 뭐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방향성 일단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뭐 우리 시장의 한 23%, 25% 정도 차지하는 대형주, 초대형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떤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근거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업종 내지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 조금은 더 치중하는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그러니까 그 뭐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반도체 업황은 계속되는 어떤 그 상승 기로에 서 있으면서 이 상승세가 좀 일단은 당분간 지속될 그럴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가의 수준은 조금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방금 말씀하셨던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메모리 쪽 같은 게 이제 턴어라운드 시작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의 유지도 중요합니다만은 성장으로의 어떤 그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어떤 그 종목 내지는 업종에 치중하는 것이 모멘텀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스마트폰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갤럭시 S6와 관련된 시장 내 기대감 상당 부분 큰 것도 사실이고 이 부분에 삼성전자 많은 부분 호응을 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오히려 그 스마트폰 쪽에 스마트폰 부품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조금은 더 나아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일단 그 안도밸리 가능성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전일장 미국에서 반영된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 부분은 어제 우리 시장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서 오늘 좀 실적으로 좀 당분간 좀 한동안 좀 소외되었던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고용 쇼크가 별 영향 없고 오히려 호재일 것이다 하셨는데 대표님의 예상이 완전히 적중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이익 서프라이즈 난 것을 기초해 볼 때 실질적인 투자는 시스템 반도체 업종을 눈여겨본다라는 것과 휴대폰 쪽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것, 이 두 가지로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있는 얘기 감사드립니다. 아데나 투자점은 신승현 대표님과 함께 봤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장중에 2055선까지 갔지만 종가상 박스권을 뚫지 못했던 코스피 추가 상승의 동력은 삼성전자가 제공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조금 전에 1분기 잠정 실적을 예상치보다 뛰어넘은 5조 9천억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악화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호재로 인식하면서 올랐는데요. 잠시 후에 개장 상황 갖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